저 아래를 지나가면 부부가 죽을 때까지 이혼이 안 한다고 합니다. 아니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 못하는 그것도 곤욕 아이가. 그런데 세 가지 금기 사항이 있다고 하죠. 그 첫 번째 금기 사항은 요즘으로 따지면 시가 25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. 화장실이에요. 문이 없습니다. 문이. 예의를 위해서 문을 달지 않았다고 합니다. 자, 호은 정몽주 그 후손은 왜 이쪽을 오게 됐을까요? 시선을 확 잡아 끄는 게 있습니다. 이 기둥의 발목쯤이라고 할까요? 유난히 하얗죠? 네. 요걸 보면, 야, 요 건물은 특이하게도 하시 고가에서는 나무 딱 두 개를 봐야 됩니다. 하나가 감나무고 하나가 매화나무인데요.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1호, 그리고 이 마을의 역사가 800년이 넘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는 역사, 문화, 그 스토리텔링 이야기가 가득 넘쳐나는 경남 산청 남사 예담촌입니다. 남사 예담촌은 이 3.2km에 달하는 이 돌담길이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마을입니다. 남사 예담촌 재미있는 얘기 시작은 바로 이 마을 앞에 있는 효자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. 요 돌은 원래 요 마을을 이렇게 감싸 흐르고 있는 남사천 안에 있었는데요. 예전에 이제 부모님이 좀 연세가 들어서 거동하기 힘들어지시면 그 효자들이 그 부모님을 업고 가서 여기 모시고 목욕을 시켜드렸다고 하는데요. 이제 뭐 문화가 바뀌어서 집에서 목욕을 하니까 천 안에 있던 돌을 이 앞에 이렇게 꺼내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얽힌 전설은요, 이 돌을 만지면 효자가 된다고 합니다. 야, 근데 이게 맨질맨질 만진 거 보니까요, 요즘 애들도 뭐 옛날 애들도 애들은 진짜 말 안 듣고 속 무지 세게나 봅니다.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을이 요렇게 생겼습니다. 자, 요 남사천이 이렇게 휘감아 돌면서 반달 모양이죠. 여기서 재밌는 게요, 바로 이제 요 효자석 앞에 지금 주차장인데 주차장에도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. 요게 반달 모양이기 때문에요, 주차장 쪽에 건물을 지으면 발이 점점 차서 기울일 일만 있기 때문에 이 주차장에는 건물을 절대 못 짓게, 그래서 여기를 공유 공간으로 만들어 놨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. 자, 이제부터 요 남사 예담촌 시작은요,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유명한 부부 회화나무가 있는 이시고가부터 가서 시작을 합니다. 남사 예담촌 이시고가 그 앞은 지금 인생사진 찍는 분들이 막 몰려드는 그 명소입니다. 드라마 왕이 된 남자, 그리고 꽃파당, 뭐 지리산, 여기에 등장해서 진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나무, 부부 회화나무입니다. 벌써 아시죠? 이 부부 회화나무는 이렇게 서로 나무가 얽혀져 있는데, 이 이유가 뭐 전통적인 이유로는 서로가 햇볕을 양보하기 위해 이렇게 자기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 희생을 하는 그 부부의 모습을 꼭 닮았다. 그래서 부부 회화나무가 됐고요. 요 나무 밑을 지나가면 100년 해로하는 부부가 된다. 죽어도 죽을 때까지 이혼을 못한다.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아, 이제 더 이상 이혼이 안 된다고. 살았는데 뭐 이혼해 보이 맞아. 이혼해 보이 손에 아니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 못하는 그것도 곤욕 아이가. 이혼하시려고요. 자, 근데요, 지금까지 요거는 뭐 전통 문화적 해설이고, 요 나무가 요렇게 휜 데에는 남사 예담촌 이쪽은 요렇게 바람이 좀 사방에서 분다고 합니다. 반달 모양이라. 그래서 그 바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게 나무들이 서로 제각각 방향으로 휘었다고 하는데요. 네.
자,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가 가득 넘쳐나는 이시고가입니다. 들어오자마자 입구에 또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습니다. 이 나무는 450년 된 회화나무입니다. 그저 부부 회화나무보다 140년 더 전에 심은 나무인데요. 이 나무를 삼신할머니 나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. 그 이유는 이 아름드리 나무 요 안에 삼신할머니 구멍이라고 그래서요. 여기에 정말 간절하게 그 여성이 손을 대면 잉태를 한다고 그러죠. 그런데 3가지 금기사항이 있다고 하죠. 그 첫 번째 금기사항은 미혼 여성은 손을 대면 안 된답니다. 뭐 당연하겠죠. 두 번째는 아무리 간절해도 3번 손을 대면 안 된답니다. 그러면 새 쌍둥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여성이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. 그게 두 번째고요. 세 번째 금기사항은 60이 넘으신 분은 그 여성분은 손을 대면 안 된답니다. 이유는 그 연세가 되시면 이제 딸과 며느리를 위한 기원을 해야지 자신을 위해서 여기다 손을 대면 안 된다. 그런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 삼신할머니 나무고요. 그 바로 옆으로 여기가 이제 외양간인데 외양간 옆에 요 공간이 재밌습니다. 여기는 이제 화장실입니다. 화장실이 좀 높죠? 왜냐하면 치워야 되니까 지금처럼 같은 층으로 만들면 밑에 정화조 파야 되잖아요. 이 화장실이 왜 재밌냐면요. 이제 보시면 알지만 2인용이에요. 2인용. 보세요. 2인용. 막직해라. 예전엔 여기 가운데 이렇게 나무 가리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네요. 2인용 화장실. 사랑채 지나서 이제 안채로 들어갑니다. 들어가 보면 여기 이렇게 미음자 형태의 구조인데 바로 이게 전형적인 그 나무집안 4대부의 집 모습이라고 하죠. 자, 성주희 씨 집안입니다. 성주희 씨 좀 낯서신가요? 조선 1등 개국공신 이재 집안인데요. 그 이재라는 분은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의 셋째 딸 경순공주하고 이제 혼인을 한 사위입니다. 그리고 제1차 왕자의 난 때 변을 나갑니다. 그날 아침 경순공주가 사태가 좀 심각하니까 이제 정한군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. 이방원 집이죠. 그랬더니 이 충신 이재는 아니다. 내가 맡은 일은 지금 세장인 이방석을 지키는 일이다. 그리고 이제 변을 당합니다. 그리고 나서 그 아들들은 용인 쪽으로 급히 몸을 피하죠. 그 이후에 이제 계유정난이 벌어집니다. 계유정난은 그 어린 단종을 세조, 삼촌인 세조가 내일 당장 어린 왕을 밀어내고 권력을 잡을 수도 있어.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?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말이야. 이미 나는 왕이 되었는데 왕이 이때 사육신, 성산문 등이 큰 또 변을 당하죠. 조카를 죽이고 역모를 일으킨 자가 황제라니요. 당치한 쏜나리 새를 달고 저놈의 다리를 뚫고 발을 자르라. 생살이 타는 냄새가 천지에 진동을 하는데도 이 충신은 눈 하나 깜짝을 안 해. 그러고 한다는 말이 새가 식었다. 다시 달고 오너라. 나리의 고문이 독가기를 하구나. 그래서 그때 같이 변을 당할까봐 급히 몸을 피한 곳이 바로 여기 그 이시고가. 그러니까 여기 충신 집안이에요. 여기서 이 안채 옆으로 잉랑채니까 이 날개 같은 그 집이죠. 요 잉랑채하고 저 앞에 외양간채가 초가집입니다. 잘 보면 지붕이. 이건 남사 예담촌에서 유일한 초가지붕이 딱 요거 2개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답니다. 낮은 데로 임하소서죠. 이 힘없고 가난하고 한 서민들과의 소통을 하려면 이런 의를 위한 기와집이 아니라 이런 초가집을 지어야 된다. 그래서 마련한 것이라고 하니까 이 역시 노블리스 오블리제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시고가의 모습입니다. 이시고가를 나가면서 보는 부부 회화나무가 또 하나 가장 멋진 장면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. 자, 저기 하트가 보이시면 선한 사람입니다.
들리시나요? What? 저는 들려요. 국보가 있는 곳이에요. 영모제. 도둑이 들었답니다. 이거 아주 최근 얘기예요. 완전히 빡친 거예요. 그래서 야, 내가 이 도적을 잡기 전까지는 눈을 못 갑니다. 자, 여기는 이제 사유제인데 여기도 역시 성주이 씨 집안이에요. 여기서는 효라는 걸 떠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. 자, 여기는요 숙종 때 성주이 씨 이윤현이라는 분이 이제 부친이 천연두에 걸리니까 이쪽으로 피접을 옵니다. 그러니까 한적한 곳으로 피해 도망온 거죠. 근데 그때 산적들이 나타난 거예요. 그래서 재물을 뺏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아들이 대신 나를 죽여라 그러고 맞서 싸우다가 팔도 절단되고 크게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뭐 부친은 당연히 절명하셨고요. 자, 이 변고가 있자마자 이 주변에 있던 숙부니까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형제분이시죠. 그분이 여기까지 달려오셔서 완전히 빡친 거예요. 그래서 야, 내가 이 도적을 잡기 전까지는 눈을 못 갑니다. 그리고 수백 리 추적을 나갔다고 합니다. 그래서 끝내 이 3년상 기간 안에 그 도적을 잡아서 활로 쏴서 응징을 하고 또 관가에 신고해서 일망타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는 곳이 이 사효제예요. 효를 생각하는 그 집이고요. 이 바로 앞에 520년 된 이 향나무, 이게 또 이 마을의 명물 중에 명물이랍니다. 자, 지금 들리시나요? 바람이 살살 부니까 향나무 가지가 스치는데 What? 저는 들려요. 효하고 봅니다. 효. 네, 이 향나무 가지 스치는 소리가 효자한테는 효라고 들리고 불효자한테는 안 들린답니다. 효. 그리고 또 이 자식이 불효를 할 때 그 부모님이 여기 와서 향나무를 정성스럽게 만지고 가면 그 불효 자식이 효자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 있는 520년 된 또 이 마을의 명물 향나무입니다. 바로 옆에 영모제가 있습니다. 영모제를 가면 이 남사 예담촌 안에 있는 국보를 볼 수 있습니다. 국보가 있는 곳이에요. 영모제. 영모제입니다. 여기도 역시 성주이 씨, 이 개국공신 이재 집안이잖아요. 바로 여기 있는 국보가 태조 원년, 그러니까 조선건국 1392년에 내린 개국공신 교서입니다. 저 위에 거고요. 요 밑에 거는 한글 번역본이에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선시대 태조가 이런 내용으로 내린 교서 중에 유일하게 전해지는 거라고 합니다. 그리고 요거는 사본인데요. 여기도 재밌는 얘기가 있죠. 성주이 씨 후손들이 참에서 자꾸 조상이 나와서 잠을 깨우더래요. 그래서 야, 이게 왜 자꾸 깨우실까 그러다가 혹시 그때는 이제 진분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. 사당에 있는 혹시 진분에 문제가 생겼나?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도둑이 들었답니다. 그러니까 도둑은 이제 도망쳤겠죠. 그래서 그때부터 잘 간직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후손들이 상의 끝에 국립진주박물관에 이제 보낸 거죠. 요때가 2013년이니까 이거 아주 최근 얘기예요. 이거는 뭐 아주 호랑이 담배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. 교서의 내용 읽어보시니까 좀 아시겠죠? 이재라는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. 그때 당시에 수도방위 사령관 그리고 또 청와대 경영실장이라는 뜻이죠.
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예. 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, 오늘. 진짜 오래되셨어요? 아, 예, 감사합니다.